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지만 승부 예측에 너무나 약한 축구 해설가 송영주입니다. 항저우 아시아게임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9대0 대승을 거뒀죠. 이 첫 승의 이 대승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괜히 걱정했어. 황선홍 감독 사실은 비판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출발을 보여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놀이터에서 여러분을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도 비가 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오늘의 축구의 저주야. 뻥의 저주지. 아니 무슨 여기 촬영 날짜만 되면 비가 와. 다시 한번 내부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당연히 많았습니다. 5경기를 맞추신 분이 무려 6명이나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고수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의 K리그. 이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이 카이님이 뽑혔는데 이분에게는 2022 K리그 포토 에세이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호님 글을 남겨주셨는데 영주 형님 선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오늘의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고 죄송하긴 합니다. 네, K리그 팬에게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을 드리는, 제가 여기서 몇 팀 글을 쓰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갖고 왔으니까 요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물이 하나 더 있었죠. 한국 축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위인 배성재님께서 장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인 배성재님에게는 세자르 난님께서 쓰신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 요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찾아오셔서 소문 내셔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네. 선물 드리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에도 동시에 업로드 되니까요. 영상 즐기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K리그 1 31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자고! K리그 1 31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에서 주목하는 경기는 바로 광주와 전북의 대결입니다. 광주 조화도 너무 좋아요. 광주가 지난 서울전에서 허율 선수가 이른 시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패배가 없고요.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광주의 돌풍은 진해형입니다. ING. 네, 광주는 정우현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정우현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수민 선수를 올리면서 이수민과 이희균을 미드필더 중앙에 배치하면서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전에서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버티는 힘을 보여줬는데 서울에게 18차례 슈팅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바로 광주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허율, 이건희, 토마스, 베카, 아산이, 엄지성 중요한 순간마다 돌아가면서 골을 넣으면서 팀 득점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효 감독의 축구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북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구스타보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부진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트레스코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무언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암울합니다. 물론 지금의 부진은 이해가 됩니다. 전력 누수가 매우 크거든요. 페트레스코 감독은 직접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안게임에 5명이 차출됐고 부상 선수도 2명이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누수를 메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설상가상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합니다. 이 방송 이후에 키치하고 대결을 펼치는데 물론 키치전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주말에 광주 원정 경기를 치른다? 당연히 체력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전력 누수도 큰데 체력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전북은 또다시 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광주하고 전북은 올 시즌 2차례 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광주가 홈에서 전북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북을 상대로 10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악연을 끊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선수들은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광주가 홈에서 특유의 조직력과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전과 수원이 만납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는 안 좋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고요. 수원은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대전이 홈에서 수원을 상대하고 그리고 대전이 올 시즌 수원을 상대로 1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대전은 티아고가 있잖아요. 이 최전방의 화력이 수원보다는 앞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수원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대전이 홈에서 미드필드에서의 우위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강인함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를 잡아줘야 돼요. 대전이 최근에 승리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대전의 승리,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주와 서울이 만났습니다. 제주가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제주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천전에서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 최근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득점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광주에게 0대1로 패배했는데 아쉬워요. 네, 광주의 이정효 감독도 서울이 좀 억울할 만한 경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서울은 최전방 문제가 또 있어요. 일류첸코가 그동안은 좀 골을 넣어줬는데 득점포를 가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진규 감독 대행이 지휘봉 잡고 나서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고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원정에서도 서울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주 입장에서도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은 무승부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수원FC와 울산이 대결을 펼치는데 수원FC가 지난 포항전에서 0대2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원FC 최근 경기 내용을 보면은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이승우 선수가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이승우 윤빛가람을 이용한 공격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퐁당퐁당해요. 승패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상대가 울산이라는 거죠. 울산은 수원FC의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수원FC 상대로 올 시즌 2연승을 기록하면서 최근 수원FC 상대로 7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수원FC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할 때 매경기 3골씩을 넣었어요. 그 정도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다만 울산 입장에서는 주중에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마틴 아담이 해트트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은 리그에서의 부진, 그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흐름 자체는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울산이 수원FC 원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전북을 잡았어요. 윤정환 감독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은 가브리엘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전체적인 득점력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지난 전북전에서는 가브리엘, 갈레고, 김대원 선수가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대로도 공격 쪽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거라는 예상은 드는데 이것이 인천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왜? 인천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요코하마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공식 7경기에서 5승이나 챙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3-5-2 포메이션과 3-4-3 포메이션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기에서는 3-5-2 포메이션, 야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경기에서는 3-4-3 포메이션, 요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이 잘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인천이 만약에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강원 원정에서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빠르게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이 지난 전북전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차면서 라인을 좀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인천은 뒷공간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천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경기, 저는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에서 제일 어려운 경기였어요. 대구 팬들이 자꾸만 저한테 대구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지난주 대구 승리 예상하고 맞췄습니다. 네, 최근 대구가 3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대구는 확실하죠. 컨셉이 수비 쪽에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면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다. 그것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대구가 올 시즌 1대0 승리가 7차례나 돼요. 이거는 한 골 승부에 강하고 한 골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상대가 포항이야.
물론 포항도 주중에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하노이전을 치르긴 하지만 특히 제카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카가 지난 수원FC전에서 2골 넣었어요. 포항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최근 9경기 무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포항이 최근 흐름이 너무나 좋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이 경기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김기동 감독에게 한 표! 김기동 감독 파이팅! 네, 이렇게 K리그1 31라운드 5축 승부 예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승부 예측에 참여해주세요.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서 제 영상 밑에 저랑 같이 K리그1 31라운드 6경기 승무패를 적어주시면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짜잔! 2022 K리그 포토 에세이 요걸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축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K리그 축구 앱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여러분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힘이 떨어진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오늘의 K리그 아니겠습니까? 함께 합시다.